예, 이번 순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알아보는 시간이죠. 투데이 의정통신인데 오늘 모실 분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이십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정책 전문가이시죠. 왜냐? 의대 교수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교수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교수님은? 20년.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 예. 의원 생활 2년 했고요. 예. 교수 생활 또 20년 했습니다. 20년. 예. 아, 연구원 받으시겠네요. 교수 20년 하면 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의대 교수로 쭉 생활을 하셨는데 뭐 다양한 연구단체에 소속도 있지만 참 이거 뜻깊은 일입니다. 통일의학 포럼의 대표 의원을 지금 맡고 계시죠, 예, 그죠? 예, 공동대표의 일원입니다. 예. 예. 통일의학 포럼 일단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통일의학 포럼은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11월에 예. 발족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1년 8개월 됐습니다. 공동대표는 이제 그 본 의원 문정림 의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전 외교통일위원장이신 안홍준 의원님, 그다음에 아.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이신 김춘진 의원님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의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진짜 김춘지 의원 치과의사 예, 치과 출신이시죠. 의사 두 분의 의사 출신과 한 분의 치과 의사에서 아. 의사 출신 국회의원 세 분과 아. 서울대 통일의학연구센터 그런 게 있군요, 서울대. 예. 그러니까 발족을 했는데 예. 국회와 전문가 단체 연구소가 이제 함께해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결성이 됐고 이제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예. 예, 김춘진 의원께서는 의원 되시기 전에 제가 예전에 KBS 방송할 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네. 절주 운동도 하셨어요 그때. 아, 예, 그렇습니다. 절주 예, 예. 술을 저가 아주 저 의사로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근데 진짜 우리 저 문정림 의원께서는 토론 세미나 아주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아주 유명한데 지난주에도 그 통일의학 포럼에서 북한 사회경제, 인구 변화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로 심포지엄 하셨죠. 네, 그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의 저거였습니까? 그 네. 심포지엄이었습니까? 이제 통일의학 포럼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통일의학 포럼이 이제 이번 주제가 5차 5차군요. 예, 심포지엄이었는데 이제 그간에 4차까지 예. 이제 독일이 통일됐을 때 통일 독일이 의료 제도가 이제 그 동독과 서독 간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의료 제도를 변화시켰느냐 이런 부분을 처음에 돌아봤고요. 또 북한의 이제 질환 형태와 이제 결핵 형태 이런 것들을 봤고 그것에 관한 이제 보건의료 현황을 살펴봤고요. 또 이제 북한과 남한이 의료 협력을 하려면 이제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 또 그다음에 의학 그러니까 용어, 의학 용어가 다르죠. 의학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 사회, 인구 구조에 따른 예. 질환 형태를 살펴봤을 때 그것에 따른 이제 효과적인 임상 지원 방안을 이제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예. 근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 북한 같은 경우엔 양방 한방 협진 체제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한 대 가면 한약 아니 뭐라고 그러죠? 한방 병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방 양방이 다 같이 있고 네. 전 되게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한 의사분이 맹장 수술 정도는 하시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한 의사분이 수술을 하나.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 같은 것들을 이번 심포지엄에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한 모양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4차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 임상적으로 이제 실제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봤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과 아. 이제 폐질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의학회 중에서도 흉부외과 학회가 함께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심혈관 질환과 결핵에 대한 흉부외과 의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또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뭐 좀 심혈관 질환 쪽이 더 그런 거는 아니죠. 북한의 이제 그 질환 형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그 영양실조랑 관련 있는 것들이 이제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예.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심혈관 질환도 사망 질환의 사망 원인의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 중에 심혈관 질환도 주요 예. 요소가 됐고요.
또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사망률이 4배나 높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폐질환 중에 이제 결핵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흉부외과 의사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역할이어서 그런 임상적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결핵 지금 4배 높다. 그런데 유진별 재단인가요? 네, 그쪽에서 예, 이제 예. 많이 지원도 해주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대북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북 지원이 국제적인 예. 지원도 줄었고 국내 지원도 줄었는데요. 국제적 지원으로 보면 이제 국가 간 개별 국가 간이 지원하는 것들인데 그간에 한 10개국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금년 상반기에 보면은 호주 그다음에 유럽에서 아일랜드, 독일, 이태리 이런 데들이 빠져나가서 6개국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에는 3,600만 달러, 360억 정도 지원했거든요. 근데 금년 상반기에는 45%가 줄어서 한 200억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많이 줄었고요. 또 UNDP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이제 반 이하로 줄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2009년 연평도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연평도 이전에는 671억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3년 보면 31억 정도 지원을 했고 그것도 이제 적십자사를 통한 지원 등만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뭐 미사일 발사 이런 정치적인 문제 또 6.24 조치 그렇죠. 이후에 여러 가지 5.24 조치. 예, 5.24 예. 조치 이후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현재는 그 정권에 대한 그 정치 경제적 압박과는 구분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요. 진짜 참. 근데 이 남북 간 의료 분야 이런 것들은 사실 그다지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지금 남북 간 의료 분야 아까도 뭐 잠깐 지원을 얘기를 했지만 의료 분야 교류 협력 이건 또 지원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그 말씀 맞습니다. 예. 예. 그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간에 북한의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하면 이제 영양 지원, 의약품 지원, 특히 영유아나 이제 모자보건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물품이나 의약품 지원이 아니라 이제 서로 간의 협력을 해서 서로 간의 교류를 하고 이제 통합을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학 용어도 통일을 해야 되고 제도도 통합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간의 그 차이를 서로 알 수 있도록 이제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또 제도 통합 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보건의료 수준의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의료 수준의 이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말 국회라는 건 사실 다양한 전문성, 예, 그런 분들이 자신의 분야를 대표하는 이른바 직능 대표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돼야 되는 추세인데 바로 이 통일 이 의료 포럼 같은 것들이 저는 아주 전형적인 그 사례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활동도 활발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겁니까? 예, 이제 정부도 예.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이제 출범을 해서 이제 보건의료 분야 교류를 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이제 남북 국회회담 같은 것을 정의화 의장님이 이제 제안을 인터뷰에서 하셨죠. 밝히신 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협력위원회를 국회에 두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도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국회회담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북 정부 간 회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건의료 협정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의료 협정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뭐 결핵 퇴치 운동을 한다든지 또 심혈관 질환을 또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의료 제도의 개선을 또 교류를 하기 위한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할 수 있지만 국회는 입법적인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정부가 하는 부분을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이제 피드백을 그렇죠.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더군다나 국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정의학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게 참 적지에 말씀을 하신 건데 이 합의 통일 뭐 이런 표현 저는 아주 그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야말로 앞으로
어떤 면에서 정부가 막혔을 때 국회가 나서 풀 수도 있는 또 저는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문 의원님의 전문성을 살려서 좀 많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관련자 총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구조 관련 의혹과 구조적 비리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도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별법 처리 정말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인 만큼 모쪼록 여야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포용력을 많이 발휘해서 이견을 좀 좁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전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